안녕하세요. 뻘지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난번에 ASUS 비보북 플립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ASUS의 젠북 플립 13이에요. 비보북은 중저가형이고 젠북은 고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박스 디자인은 나름 고급스럽고요. 이 저가 제품들은 그냥 무지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전면에 노트북 일러스트가 있는데 약간 아크로바틱하게 접혀있죠. 보시다시피 이런 노트북입니다. 일단 위쪽에 손잡이가 있는 게 보이고 박스를 열게 되면 이렇게 야, 박스 포장에까지 약간 신경을 쓴 게 보입니다. 상단이 되게 멋있게 올라오고요. 그리고 상단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잘 보면 노트북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열 때마다 약간 노트북이 마주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죠. 저는 괜히 이런 게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파우치 같은 게 있는 것 같죠. 와, 근데 이 파우치 퀄리티도 되게 괜찮아요. 재질 자체도 약간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자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딱 달라붙고, 그리고 안쪽에 마감도 이런 식으로 약간 스웨이드처럼 해놨습니다. 오, 퀄리티가 예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 그리고 아래는 노트북이 위치해 있고요. 요거는 잠시 이따가 보고, 구성품으로는 오른쪽에 이렇게 굉장히 작은 전원 어댑터가 있고요. 이게 보니까 65W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어댑터네요. 그리고 단자가 C타입이어서 이런 거 말고도 그냥 USB PD 충전기 같은 걸로도 충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좌측에는 뭔가 되게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일단 펜이 있고요. 그리고 타입C 단자에서 오디오 포트로 가는 3.5파이 잭, 요게 있다는 말인 즉슨 노트북에는 3.5파이 단자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USB에서 램 포트로 가는 이런 어댑터도 있네요. 노트북을 보면 여기 뭔가 되게 자랑스럽게 붙어 있어요. OLED가 탑재되었다고 자랑을 하네요. 뭐 LCD보다 전체적인 색감이나 안부편 이런 게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DCI P3가 무려 100%라고 해요. 이게 그 영상 업계의 표준인데 상당히 좋은 패널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여기 ASUS 로고로부터 뻗어나가는 헤어라인이 디자인적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재질은 알루미늄 합금이고요. 노트북을 이렇게 열어보면 약간 하판이 뜨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무게중심이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것 같고, 얘도 에르고 리프트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하판이 약간 들리는 게 보이죠. 이런 하단 베젤이 작아 보이고 바닥면이 살짝 뜨기 때문에 발열 해소에도 도움이 되죠. 디스플레이는 13.3인치 FHD고요. 좌우 베젤이 상당히 얇네요. 그리고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터치가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글레어 패널이 탑재되어 있는데 요거는 호불호가 좀 갈리죠. 좀 쨍쨍한 색감을 주는 게 장점이라면 내 얼굴이 비친다는 게 단점이 되는 거고요. 디스플레이를 찍어보니 최대 밝기는 400니트, 색 영역은 sRGB를 모두 커버하는 DCI P3 100%니까 패널 품질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OLED라서 검은 화면에서는 소재를 아예 꺼버리니까 색감이나 화질이 좋다는 것 이외에도 노트북은 배터리 소모가 줄어든다는 그런 장점도 있죠. 윈도우에 다크 모드가 있거든요. 요거를 어둡게로 켜게 되면 이렇게 전체적인 UI가 어두워지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제 배터리를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광고를 보니까 이렇게 키보드가 밑으로 이런 식으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 펜도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펜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아요. 알루미늄 소재로 꽤 예쁘고 커스텀이 가능한 버튼도 2개가 있고요. 윈도우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터치가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림판 같은 곳에 가서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보면 이게 4096p람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반응 속도가 되게 빨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로 딱 이 속도입니다. 그래도 보통은 필기가 주력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멋있게 터치할 때 더 많이 쓰죠. 이렇게 쓰니까 약간 태블릿 같은 느낌을 주네요.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요거겠죠. 보통은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미팅에서 노트북 이제 이렇게 있다가 꺼내가지고 우리 회사 PPT 이제 보여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CPU는 인텔 11세대 10나노 타이거 레이크 i7 1165G7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램은 16GB, 그리고 512GB NVMe SSD가 탑재되어 있어요. 이게 이보 플랫폼이라고 이 마크가 있으면 인텔이 인증하는 프리미엄 노트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능을 살펴보면
싱글 점수는 현재 인텔이 데스크톱 10세대와 비슷하게 나오고요. 싱글과 멀티 성능 모두 전작 대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죠. CPU-Z 스트레스로 풀로듯이 처음에는 올코어 3.7GHz 정도 찍히다가 온도 Y 타협을 위해서 2.6GHz 정도로 내려가고요. 이때 온도는 70도 정도예요. 1코어 부스트 클럭은 순간적으로는 44배수 이상이 찍히고 지속적으로는 30배수 후반 정도가 찍히네요. 팬 소음은 좀 있는 편이에요. 쏴 하고 이제 돌아가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 그 백색 소음 아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다만 30분간 풀로드를 해도 키보드 위에 올라오는 발열 자체는 40도가 채 안 돼서 뭐 체감적으로는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웹서핑이나 1, 2코어 위주로 사용하는 포토샵 이런 일상적인 루틴에서는 팬 소음이 크지 않아가지고 뭐 실제 사용하면서는 소음이 심한데? 라고는 못 느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11세대에서는 인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이제 기존 대비 2배가 향상이 되었는데요. 하이어 스트라이크는 5334점, 타임스파이는 1351점으로 엔비디아 지포스 GTX 660 Ti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어요. 이 정도면 롤은 당연히 쾌적하게 잘 돌아가고요. 배그 같은 무거운 게임은 좀 힘들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블랙 서바이벌 뭐 요런 게임들은 문제없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이죠. 야, 인텔 내장 그래픽 성능이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 보면 터치패드가 굉장히 커요. 하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게 작으면 은근히 불편하죠. 그리고 키보드의 너비가 넓은 편이라서 이제 찾아칠 때 불편할 것 같지도 않고요. 다만 우측에 탱키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아무래도 슬림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무게가 1.3kg, 두께는 13.9m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휴대성에 좀 중점을 뒀거든요. 측면 포트를 보면 좌측에는 풀사이즈 HDMI 포트와 썬더볼트 4 단자 2개, 우측에는 USB 타입-A 단자 1개와 전원 버튼이 위치해 있어요. 이건 좀 아쉬워요. 물론 썬더볼트 4 단자가 2개가 있다는 것은 확장성 측면에서는 되게 높은 거지만 그렇다고 유저가 편리하냐 하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젠더를 사용하면 USB 타입 A 포트를 더 늘릴 수 있긴 하지만 뭐 얘는 이것저것 많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별도로 들고 다녀야 된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죠. 반면 배터리는 오래가는 편인데요. 유튜브 시청 시 8시간, 게임을 켰을 때는 3시간가량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급속 충전을 지원해서 1%에서 60%까지 충전되는 데는 49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스피커는 하만 카돈 인증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는데 뭐 들어보니 그렇게까지 막 좋다는 아니고 들을만은 해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슬림한 노트북이 다 그렇듯이 뭐 그렇게까지 음질에 큰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ASUS 젠북 플립 13을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대학생들이나 이제 비즈니스맨들이 들고 다니라고 맞는 것 같아요. 터치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자유자재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이런 수요가 분명히 존재는 하거든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다? 그럼 뭐 크게 아쉬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도 예쁘고 무게도 가볍고요. 어차피 이걸로 뭐 무거운 렌더링, 게임 이런 거는 안 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터치나 플립 이런 게 필요 없는데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타깃이 정확하게 타깃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에게는 좀 다른 일반적인 노트북이 좀 더 어울리겠죠. 아무튼 궁금하셨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시 봅시다.